그래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절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에서 진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술서를 얘기할 때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진술서가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엄청난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술서만으로 판가름이 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서는 탄원서와는 다른 의미로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진술서에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똑같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술하는 사람이 제3자로서 객관적인 진술로 보여야만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고 또는 피고의 편에 서서 완전히 원고 주장이나 피고 주장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서의 핵심은 객관성인데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아무리 진술서에 여러 사실을 기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 즉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술로 보여야만 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작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진술서로서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셔야 합니다. 제목에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이렇게 기재하시고, 해당 사건, 즉 법원에 사건 번호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기재하시고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시는 진술인의 인적사항, 즉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성하는 날짜, 그리고 작성하는 진술인의 이름, 서명, 날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술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술서 첫 문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작성 경위부터 설명해야만 합니다. 즉, 진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 사건 당사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왜 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한다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즉 재판부가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취지의 내용이구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작성 경위부터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원고와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입니다. 또는 저는 언제경 벌어진 화재 사고를 목격한 자입니다. 또는 저는 피고의 지인으로 소송 사건 당시 피고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와의 관계를 먼저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경위로는 저는 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사고 현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저는 2025년 1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고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저는 언제경 원고와 함께 있어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 경위까지 표시해 두시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술서에는 감정이 아닌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진술인의 감정을 진술서에 적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인의 감정을 적는 순간 당사자화되고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이 담긴 진술서로의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탄원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절대 포함되면 안 됩니다. 피고가 원고 청구를 부인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진술인이 화가 납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피고는 이전에 저한테도 나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거지만 이는 당사자가 할 주장이죠. 원고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고 허위입니다.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탄원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진술, 즉 제3자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하고자 하는 이 진술서에는 이러한 탄원의 내용은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들어가면 진술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되도록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 등을 명시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신빙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 이러한 기억하는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진술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단순히 적는 것보다는 저는 2025년 1월 5일경 원고와 함께 A 건물 1층 카페에 있었는데 3, 40분 뒤에 시간이죠. 피고가 자신의 동생과 함께 찾아와서 당시 누가 있었는지 인물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죠. 내가 곧 돈을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재판부도 사실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술서에 을에 들어가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 멘트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이 문구는 대부분의 진술서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추가하시면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술서의 핵심은 객관성, 진실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적인 진술서로 보일 수 있는지 이를 고민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에서 제출되는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